네, 안녕하세요. 숙별마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책 육아하면서 책택할 수 있는 어플을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우리 집은 도서관이라는 어플입니다. 제가 이거를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영어 그림책을 대여를 하고 싶은데 영어 그림책 대여를 혹시 해보신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책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물론 새 거가 올 때도 조금 있는데 대부분 책 빌려주는 어떤 사이트 같은 경우 혹시 개응응이 이렇게라든가 이런 좀 여러 군데가 있죠. 체인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직접 방문해서 혹시 본인이 고르시면 좀 책 상태가 괜찮을 수도 있는데 특히나 이제 사이트 같은 경우 이제 대여 사이트 이런 데서 이제 빌리시면 책 상태가 좀 이렇게 호불호가 조금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어쨌든 우리가 책 대여라는 것을 구강기가 조금 지난 다음에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보통 엄마들이 이제 구강기 때는 입으로 들어가니까 좀 깨끗한 거 사주시다가 이제 3, 4살 책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점점점 다독을 해야 되고 특히나 영어 그림책 같은 경우는 한글 그림책처럼 우리가 이제 영어 전공자가 아닌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엄마들이. 그러다 보니까 좀 실패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중고나라라든지 당근을 진짜 많이 이용을 했어요. 근데 좋아요. 이게 이용하면 되긴 하는데 전집은 팔기에도 이렇게 뭐 괜찮은데 단행본 같은 거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때 영어 그림책을 아이한테 읽어줄 때는 북메카라는 곳을 알게 돼가지고 유교전에 자주 갔었어요. 이제 지금은 뭐 웬디 뭐 어디 여러 가지를 좀 알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처음에는 북메카라는 곳을 알고 갔어요. 근데 여러분들 영어 그림책 어떤 걸 읽어줄지 뭐 당장 찾으려면 찾으실 수 있나요? 이제 한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든 뭐 입소문으로 난 것도 많고 뭐 100층짜리 집이라던가 아니면 진짜 시리즈라던가 어쨌든 진짜라고 누르다거나 아니면은 적어도 아이가 곤충을 좋아한다? 공룡을 좋아한다? 뭐 용을 좋아한다? 드래곤을 좋아한다? 검색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영어 책은 제목이 어떤 것일 줄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수의 책이라든지 어디 누가 추천해 주시는 그런 영어 블로거들, 엄마표 영어하는 분들 이제 들어가가지고 찾아서 영어 그림책 대여 사이트를 찾아서 이제 빌려주기를 시작했죠.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이용했던 사이트가 처음에는 북빌이라는 곳이었는데 이게 사라졌어요. 지금 사라졌고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이제 최근에 민키즈라는 곳을 이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런 택배를 이용할 때는 보통 영어 사이트 이런 업체를 이용할 때는 한 15,000원 정도 이상을 구매를 하면 그러면은 무료로 택배를 이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연회비도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DVD를 보여줘야겠다, 영어 그림책을 보여줘야겠다 싶을 때는 괜찮은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개똥이네 같은 경우도 좀 가끔씩 이용은 했는데 엄청 자주 이용을 하진 않았던 게 저희가 처음에는 저도 외벌이였고 이제 돈이 넉넉치가 않은데 개똥이네 같은 경우 통 큰 대여라고 그게 3개월인가 6개월인가 만약에 어떻게 장기로 좀 빌린다고 하면 책이 보통 한 달 빌려도 애들 맨날 그 책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금방 반납 시기가 오거든요. 그러면은 요거를 통 큰 대여를 3개월인지 6개월인지 하여튼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게 하면은 한 5, 6만 원? 처음에 보증금이 10,000원? 뭐 이건 돌려준다고는 하는데 그러면은 한 번 어쨌든 5, 6만 원씩을 결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책 같은 경우는 뭐 전집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해서 3달 뭐 넉넉히 잘만 봐준다면요 뭐 나쁘진 않은데 영어는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영어책 대여 사이트나 이런 데서 책 상태가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았던 것도 있었죠. 근데 우리 집은 도서관이라는 걸 엄마들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게 되게 신기한 어플이었어요. 왜냐면 우리 집 주변에 있는 엄마들이 책을 내놔요. 그래서 우리 집은 도서관이에요. 이름이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 저희 아파트 누군가도 여기다 책을 대여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을 빌려봐요. 그래서 책 상태가 되게 꽤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걸 줄여서 우도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도서관이라는 어플이 일단 책 상태가 굉장히 좋았다는 게 저한테는 좀 장점이었고 그리고 엄마들이 맡기기 때문에 엄마들이 그 수수료를 가져갈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우리 집 도서관이랑 반반을 이거를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는 게 저는 그게 되게 메리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책을 맡겨보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되는 거리가 있고 안 되는 거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었었냐면 제가 만약에 책을 어떻게 얘네들을 이용해서 맡겨서 거래를 하고 싶다면 제가 여기다가 책을 등록을 했었어요. 그럼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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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갖고 등록을 했다 100권을 제가 나름 열심히 등록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다 등록을 하고 보니까 저희 집이 택배가 불가능한 지역이래요. 그렇게 외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 얘네는 뭐냐면 택배를 주고받는 이거를 9,000원 이상부터 무조건 무료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남는 게 없겠죠. 그래서 택배가 가능한 지역이 있고 안 되는 지역이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택배가 불가능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택배가 가능한 지역의 분들은 사실 초창기에는 수수료도 더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잘 이용을 했던 게 그냥 문 앞에 가방을 걸어놓으면 얘네가 가져가서 알아서 택배를 보내서 알아서 수거해서 돌려줘요.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내가 책을 그냥 빌려주고 돈을 받게 되는 거라 우리 집에 노는 책을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왜냐면 이게 9,000원 이상 무료 택배이기 때문에 얘네가 한정이 좀 되었고 수수료도 아무래도 많이 못 벌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바뀐 그 제도가 뭐냐면 위탁이라는 게 생겼어요. 위탁. 맡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예 얘네들한테 택배로 보내버려요. 맡겨버려요. 그리고 그 택배조차도 돈을 아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9,000원 이상 무료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가 보고 싶었던 어떤 전집이든 제가 육아서든 몰아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대여를 해요. 9,000원만 채우면 무료예요. 처음에 가입할 때 2,000원인지 3,000원인지 줘요. 또 제 추천인을 누가 입력하면 또 3,000원을 줘요. 제가 블로그에 인스타그램에 아무래도 홍보를 했죠. 저 여기서 했어요. 이거 너무 좋아요 했죠. 제가 저렴하게 책을 빌려요. 굉장히 저렴하게 진짜 뭐 거의 반값으로 책을 빌려요. 그냥 빌리잖아요. 이거 반납을 신청을 할 때 위탁 책을 넣어서 맡겨요. 한 권도 괜찮고 두 권도 괜찮고 상관없어요. 그거는. 근데 너무 많으면 얘네 택배 상자에 안 들어가니까 큰 박스 보내주세요 라고 책 빌릴 때 반드시 배송 메시지에 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위탁을 이용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 수수료가 지금 계속 쌓이고 있고 그걸로 저희 아이들 책을 또 싸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거를 만약에 책을 너무 좋아하고 자주 사서 보신다. 아니면은 사실 서평당 같은 경우 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책 선물을 받으신 거가 어떻게 활용이 안 된다 했을 때 여기다 보내서 제 지인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지금 10만 원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장점이 되게 많았어요. 일단은 이게 보통 한 2주 정도의 금액이에요. 2주 정도 대여 금액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 4주, 3주 이렇게 더 올라갈 수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보면은 비싸다고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도서관에 가면 빌리면 돼요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도서관까지 오며 가며 해서 시간을 내서 반납을 해야 되기도 하고 도서관 거리도 있고 애들을 챙겨서 가기 아직 애들이 좀 어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게 그렇게 불편하진 않은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로그에 제가 이거를 올려요. 그래서 제 추천인이 쑥별이네입니다. 가입하시면 서로 3,000원 포인트를 받아요. 이렇게 됐을 때 저는 사실은 뭐 싸게는 1,000원에서 뭐 많아봤자 진짜 4,000원? 그러니까 반값의 책을 편하게 집에서 택배로 받아보는 데는 지금도 막 비가 오거든요. 오늘 날씨가. 그럴 때는 택배로 받는 게 너무 장점이 큰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또 책을 빌린 거를 읽어보고 괜찮으면 구매하는 기능도 있고요. 판매자가 설정한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뭐 구매하기도 되고 막 되게 여러 가지 기능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유명 도서를 꼭 사지 않아도 지금 빌려서 보실 수도 있고요. 저는 필터를 유아 5, 7세, 그 다음에 영어 초급 1, 뭐 이렇게 육아서까지 이렇게 포함을 할 때가 있는데 영어 책도 저희가 이제 좀 간편하게 빌려보고 뭐 스터디 같은 경우 뭐 신청하셔서 여기서 빌려가지고 보여준 다음에 반납하셔도 되고 영어 책은 아무래도 우리가 영어권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도 보면 지난 책은 잘 안 꺼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원서가 되게 얇아서 꺼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이름을 찾아내기가 되게 얇은 책들이기 때문에 원서가 보통 그래서 영어책을 여기서 빌릴 때 한참 많이 빌려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내 친구 과학공룡 되게 유명 전집이죠. 근데 얘네가 전집도 거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단 택배로 무료 배송으로 오며 가며 해야 되니까 한 15건 내에서 택배 신청이 가능한 걸로 알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10건씩 나눠 놓은 이유가 10건 더하기 여러분들이 낙건으로 5건 정도 합치셔도 되고, 또는 지금 10,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9,000원 이상 무료 배송이에요. 그러면은 10,000원이니까 여러분 무료 배송이 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지금 10,000원에 책을 빌려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똥인의 가격이랑 일단 비교를 조금 정확히 해봐야 되겠는데, 얘가 지금 단기간이에요. 단기간. 그러면 개똥이네 같은 경우는 전권이 오잖아요. 전권이 오면서 내 친구 가공용 정도면 한 6만 원쯤 받으려나? 그러면은 3개월에? 좀 큰데요가 3개월인가? 5, 6만 원을 만약에 받는다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얘가 더 저렴할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한글 전집을 오래 보고 싶다고 하셨을 때는 개똥이네 빌리시는 거를 추천을 하는데, 제 기준은 뭐냐면 어디에도 없는 도서가 일단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처럼 블로그 홍보를 하거나 주변에 홍보를 해서 포인트가 계속 쌓이는 이 과정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그 포인트로 요렇게 사용을 해서 빌리신다? 그러면은 콜. 그 다음에 아까처럼 위탁이라고 제 책을 여기다 맡겨가지고 포인트가 쌓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포인트로 빌리셔도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가 좀 오래 보기는 내가 애매하다, 살지 말지 고민이다, 그렇게 좀 단기간만 좀 보여주고 살지 말지 결정하고 싶다, 그럴 때도 괜찮죠. 그리고 얘가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얘가 반납 신청을 하면 24시간이었나? 24시간 내에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또 1,500점인가 또 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그냥 우리 집 도서관 가볍게 소개를 해주시고 고객센터에 요 링크를 보내면 여러분들한테 또 3,000점이 또 쌓여요. 3,000포인트가. 그러니까 얘가 알면은 알수록 포인트를 받는 그게 방법이 쉬워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그렇게 비싸게 주고 빌린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금액이 사실 이 금액으로 판단을 하진 않지만, 어쨌든 다양하게 활용해서 이런 방법도 있고요. 또는 단행본을 빌릴 때는 굉장히 좋은 공간 같아요. 좋은 공간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처음에 알려드린 이유가 바로 그거였잖아요. 이걸로 해서 우리가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했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여기에서 내 도서관 이렇게 들어가시면 제가 지금 벌써 위탁금이 쌓였거든요. 위탁금이 얼마나 쌓였냐면 11,200원. 하루에 한 권을 만약에 누가 그림책을 보통 1,000원에 빌린다고 치면 우리 집 도서관 우도가 500원 가져가고요. 저한테 500원을 줘요. 그게 쌓여진 금액이에요. 제가 벌써 예치금을 한 아이들 책 빌려준다고 빌린 게 2, 3만 원은 정말 썼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한 4만 원 정도 지금 거의 번 것 같은데, 이거는 이렇게 소소하게 하자고 하면 책테크 또는 아이들 책류가 하는 데 도움이 되어서 제가 추천을 해드려요. 근데 제가 이걸 해보니까 수수료를 버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위탁도서가 67권? 작지도 않고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근데 얘가 비결이 뭐냐면 위탁을 할 때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위탁을 했는데, 딱 보니까 빌려가는 유명 도서는 계속 빌려가요. 지금 보이시죠? 제가 이 꽁꽁꽁 그림책을 세트로 해갖고 뭐 예스24나 이런 데서 할인 쿠폰 받아갖고 사면은 한 얼마 정도 살까요? 얘가 만약에 8,000원에서 12,000원 상당일 때 한 만원이라고 치면 어쨌든 한 9,500원이든 9,000원에 제가 책을 사게 되잖아요. 10% 요즘에 5% 10% 도서점까지 할인 그 정도 들어가니까. 그 했을 때 벌써 지금 5,380원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재미난 건 제가 이것도 중고고 이것도 중고책이거든요. 그럼 더 벌었어요. 그러니까 정리해드리면 자, 여러분들의 방법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돈 버는 방법, 이걸로 이용해서 만약에 돈 버는 방법이라고 하면, 알라딘이나 아니면은 예스24시나 여러분들이 어딘가 가실 때가 있을 거잖아요. 근처에 가깝다면. 그럼 알라딘이나 그냥 중고도서
있으면 거기에서 깨끗한 중고도서를 구매해서 위탁을 하는 거예요. 또는 알라딘이나 예스24시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사이트에서도 중고책을 구매가 가능하죠. 근데 아시다시피 막 알사탕이나 이런 책 같은 경우는 중고책, 그 녀석 맛있겠다? 이런 거는 중고책도 비싸요. 근데 물론 그렇긴 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그림책이 참 좋아. 꽁꽁꽁 시리즈, 뭐 치카치카 시리즈도 대여율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조금 이거가 어떻게 보면 마치 뭐 에어비앤비든 뭐든 책에 약간 책에 투자하는 기분이에요. 책에 투자하는 기분인데 깨끗한 중고 도서를 구매하셔서 여기다 맡기시면 위탁에 맡기시면 이 수수료가 벌릴 것이다. 그러면은 발품을 좀 팔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베스트셀러일수록 좋아요. 당연하겠죠. 베스트셀러 거기다가 단행본일수록 좋아요. 전집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당근에 한 번에 정리하는 게 훨씬 더 깨끗하게 보고 정리하시는 게 한 번에 더 이익이지 싶어요. 그 아까 같은 경우 그 전집을 나눠가지고 10,000원씩 20,000원씩 버는 것보다는 근데 단행본 베스트셀러 같은 경우는 사실 시간이 지나면 조금 헐값이 되는 경우가 진짜 많잖아요. 그리고 한 권 납권만 팔기도 애매하고요. 그쵸? 그래서 베스트셀러를 맡기셔라. 위탁을 하셔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집 도서관에 위탁하실 거잖아요. 우도 베스트 목록을 보셔라. 그러니까 그냥 책 베스트 목록을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는 것도 팁인데 우리 집 도서관에서 대여가 가장 많이 되는 베스트 목록으로 위탁을 맡기셔라. 이 두 개의 과정을 거쳐서. 그럼 어떻게 되죠? 당연히 확률이 늘어나겠죠. 사람들이 빌려갈 확률이. 실제로 제가 원서 같은 경우를 나름 맡겨봤는데 덜 유명한 건 확실히 사람들이 거의 찾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67권을 맡겼지만 지금 돌아가는 책들은 조금 항상 비슷하게 돌아가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림책 말고도요, 여러분 또 노리실 게 뭐냐면 육아서 중에 여러분 오은영 선생님 거 있죠. 오은영 선생님 있고 뭐 이보연 선생님 있고 정호연 선생님 있고 되게 유명한 텔레비에 유명한 누구든 되게 검색하는 책들 있잖아요. 그런 책을 여러분들이 중고 깨끗한 책으로 사시든 아니면 새 책으로 알라딘 예스24시 쿠폰 받아서 때려박아서 가장 싸게 구입을 하시든 얘네를 맡겨보세요. 왜냐면 얘네는 대여 그 금액 자체가 조금 더 높아요. 1,500원에서 어떤 거는 2,000원 조금 더 높아요. 물론 이것도 팁을 드리자면 우도 가격을 좀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비싼 게 있어요. 막 2,000원짜리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나눠 가지면 한 권 빌려줄 때마다 1,000원씩 벌어요. 그러면은 보통 육아서가 10,000원이라고 쳤을 때도 그냥 10번만 돌려서 빌려가면 회수가 되는데 지금 이 위탁 책이 이런 식으로 만약에 많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그 기간 이후에는 돈을 벌리는 그런 순환이 되는 거예요. 지금 신사임당님 채널이 인수가 되었는데 그분은 땡 잡았다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그분이 억대를 그거를 사는데 돈을 사용을 했지만 딱 1년만 있으면 그 돈 정도는 회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현명하게 이용을 하신다면 이런 수익화 쪽으로 아니면 아주 소소한 커피값, 책테크, 치킨값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저도 벌써 지금 10,000원이니까. 그리고 추가적인 팁으로 뭐냐면 분명 여러분들이 이렇게 검색을 안 하시고 맡기시면 위탁을 하시면 유명하지 않은 책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검색이 당연히 안 되고 위탁도 안 되고 수익도 안 생겨요. 근데 그럼에도 조금 너무 유명한 핫한 베스트셀러는 아니지만 적당히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아는 책들이라면 여러분들이 분명 이게 제가 여기 맡긴 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유가 있죠. 왜냐면은 완전 최상급의 책이 아니고 저도 중고책인 경우도 있었고 이거를 검색했더니 절판은 예스24에서 또 안 받고 오래됐다고 안 받고 자기네 책 많다고 안 받잖아요. 아시죠? 예스24 바이백 해보신 분 아세요? 읽은 책 바이백으로 팔잖아요. 이게 안 되는 책 같은 경우는 저는 여기 빌리는 거는 그거는 손해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막 500원에 내가 파느니
차라리 내가 500원을 1년에 어쨌든 2번이라도 벌면은 얘가 더 이득이니까요. 그래서 가치를 조금 높이시기에는 오히려 여기다가 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육아서나 이제 자기계발서 같은 경우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림책, 유명 그림책은 우리 집 도서관에 위탁으로 보냅니다. 아이들 책 빌린 다음에 반납할 때 거기다 넣으면 택배비도 무료예요. 그냥 거기다 위탁으로 몇 권 신청합니다 하면 땡이에요. 근데 이제 자기계발 서적이라던가 성인책 같은 경우는 만약에 완전 핫한 책이고 최근 책이면 뭐 바이백으로 잘 팔리는 경우 뭐 반값으로도 팔리죠. 5,000원으로 10,000원에 샀는데. 그럼 내가 당장 돈이 필요하기도 하고 잘 받을 것 같으면 뭐 여기다 파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여기다 바코드 찍어서 바이백 가격 확인하고요. 그 가격이 제가 얼마 전에 이소은님의 책을 읽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 막 1,000원, 1,500원밖에 안 주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럴 때는 여기 우리 집 도서관에다가 위탁을 보냅니다. 위탁 신청하는 방법은요. 위탁 신청하는 방법은 여기 되게 쉬워요. 자기 내 도서관에 오셔가지고 위탁 도서 신청 이것만 누르면 클릭하면 땡입니다. 근데 원래 위탁 도서 신청을 할 때, 당연히 보낼 때 가장 처음에 배송비는 무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는 택배비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방법이 있어요. 내 거 빌려서 반납할 때 거기에 껴놓으면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 집 도서관은 파란색 가방이었나? 가방에 책이 넣어서 오거든요. 그럼 택배 상자에 넣을 때 제가 빌린 책은 가방 안에 넣고요. 제가 이제 위탁으로 맡길 책들은 그냥 위에 얹어 놓습니다. 그러면 반납과 처리와 동시에 제 위탁 책들의 목록이 쌓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위탁돼서 도서 하기가 기능이 있어요. 바코드 촬영해서 이게 될지 안 될지. 근데 저는 여기에서 안 된다고 했었는데도 검색을 했더니 얘가 또 된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 책이면 다 되는 것 같아요. 최근 책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는 책 정도면 좀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를 신청하셔도 되고, 아니면 책이 너무 오래된 책이다. 거기서 자동 버려주셔라. 이렇게도 다 이게 작성하거나 그런 것들이 가능하긴 한데, 저는 주로 바코드가 좀 안 맞아서 키워드 검색을 해서 책 대여 반납할 때 거기다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한 달 동안 쌓인 포인트가 한 달 정도가 11,200원입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위탁도서가 제가 점점점 책을 요즘에 계속 잘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읽고 있는 것들을 계속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하루 대여 값이 점점점 늘어나겠죠. 그래서 몇 개월 후에는 조금 더 속도가 붙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알라딘에 이렇게 제대로 가보거나 알라딘 주변에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직은 알라딘에 못 가봤는데, 저희 집 근처에 만약에 알라딘이 있다면 저는 당장 갔을 것 같아요. 중고서점 있으면 당장 가서 거기서 유명 도서 여기서 리스트 찾아본 다음에 우리 집 도서관 그 목록 찾아본 다음에 그 순서대로 한 5개에서 10권씩만이라도 좀 구매를 해와서 한 2, 3,000원짜리 것만 사와가지고 여기다 위탁을 할 것 같은데, 저희 집 근처에 일단 없고 너무 위험 부담이 크다 싶을 때는 일단 우리 집 책부터 정리하셔도 좋아요. 미니멀 라이프 우리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읽은 책들을 조금 자주 좀 정리를 하는 편이, 오래된 책은 여러분들 거의 안 보는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죠? 진짜 아끼는 책은 보관해도 좋지만요. 그래서 몇 달 지나면 안 보는 책 1년 후에도 거의 안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들도 책장이 좀 널널해야지 꺼내기가 쉽고 손이 갑니다. 그래서 저는 정리를 좀 자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집 도서관에 위탁을 이용해서 이렇게 수수료를 이렇게 벌어서 지금도 벌써 한 달치 아이들 책 대여 값이 나왔거든요. 근데 또 대여해서 또 책 하나 얹어서 보내고 또 책 하나 얹어서 위탁을 보냈을 때 나중에 제 위탁 도서는 과연 몇 권이 대여가 될까요? 지금 현재 13권을 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500원, 1,000원씩 쌓이는 금액이 이렇게 티끌모아 태산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우리 집 도서관이라는 책테크, 책 대여 어플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쭉 또 유용한 정보 알려드릴게요.